배재구 야구부 중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자진 사퇴는 없다며 선을 그었던 이 부위원장인데요. 문순진 기자,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고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그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 공고 사실을 알린 건 어제 오후 3시 40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여 뒤인 오후 6시쯤 이 부위원장은 고심 끝에 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 뜻을 밝혔는데요. 저희 방송에도 전해드렸듯이 어제 오전만 해도 이 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흔든다고 흔들리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면서 이 자진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남준 의원에 이어 강두구, 황병선 최고위원 등 이 친명계 의원들이 가세해 범여권에서 사퇴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또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진 건데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청와대 뉴미디어 풀당과의 인터뷰에서 이 자진 사퇴를 권고한 이유에 대해 국정 부담과 정치권의 논란 등을 감안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당부에도 논쟁이 이어진 만큼 이 사퇴 권고는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운영에서 외연 확장 방식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 갈등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 논란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강제 해촉이 불가합니다. 결국 공개 사퇴 공고는 청와대가 꺼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압박 카드였던 셈인데요. 그래서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경질과 다름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가 서둘러서 이렇게 정리에 나선 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이 집중된 이 호남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에 본인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이태희 기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인의 소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올린 SNS 입장문을 통해 갈등이 증폭된 건 불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에 사임 권고를 수용하기까지 깊이 고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당한 정치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라고 우회적으로 여권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면 그것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는 말로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던 이 부위원장 발언도 다시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집단주의랄까 전체주의적인 모습이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너무 심하다. 옳지 않고 엉뚱하고 이상한 이야기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애들의 그 문제가 정치인들의 논란, 지역 감정, 진영 논리로 확산되는 거의 근본 원인은 성역화에 있다. 예, 최은선 부원장님, 법여권의 사퇴 압박이 쏟아지던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사퇴 권고를 공개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이제 전직이시죠. 전 부위원장이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즉각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결정과 결단을 내려서 사임하는 것이 적절했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임명관자에게 심각한 부담을 줬다. 정치인 부담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불거지게 만든 그런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헌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몰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 같은 것을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안과 사안에 대해서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5.18 민주화운동, 5.18 정신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와 판단, 그다음에 사회적인 합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서 전문에 수록하지 못했지만 추후에 아마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헌법 5.18 정신을 비웃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폄훼하고 조롱하고 희화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만큼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배재고 야구부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를 다뤄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죠. 이것이 정치적으로 확장이 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징계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것을 정쟁화 삼은 국민의힘이라든가 일부 야권 인사들 때문에 불거진 문제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해요. 징계가 6개월 정도 출전 정지가 되었다는 부분, 물론 그 정도가 심하든 적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5.18 정신을 모욕하고 희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로 통해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지점에서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해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적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호님, 이병태 부위원장이 사퇴 입장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당한 정치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 또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명확하게 해촉 사례인지는 해당하지 않는데 법치주의에 대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하는 과정부터 해서 이 이야기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요. 사실은 조심스럽고 저도 호남 출신인데요. 배재고 스벅 응원 논란 자체는 사실은 그 학생들 간에 어떤 벌어진 어떤 해프닝성 같은 건데 이것을 과도하게 징계함으로써 사실은 이 정치권이 받고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병태 지금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징계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했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거 5.18이 성역이냐 이렇게 또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여기가 북한이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의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보다는 더 사실 좀 비판을 많이 받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5.18이 성역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본인의 어떤 인식 속에서는 5.18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깔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5.18이라고 하는 것이 알다시피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많은 양민들이 희생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저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병태 부위원장 같은 사람을 중도, 통합, 포용 이런 위에서 인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누구 어떤 그냥 추천 받아서 했겠죠. 이걸 과도하게 미화해서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병태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공직자로서의 좀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나 이런 것보다는 좀 과도했던 이런 측면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위원장 사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야권은 통합을 말하던 이재명 정부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포용과 외연 확장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출범했던 이재명 정부의 위선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으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코드 인사와 이념 검증으로 다른 목소리를 지어가는 정권이라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간판 뒤에 비판 세력 숙청과 이념 통치를 감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애초에 이 부위원장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다고 직격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갔다가 그 옳은 얘기하고 잘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광주 정신을 어느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구하는 와중에서 있었던 이런 일은 교육자들이 거기서 교육을 하고 화해하고 풀 문제지요. 이걸 왜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옵니까?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태에 대해 맞지 않는 신발 신고 뛰어다니느라 고생 많았다며 이제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학자적 양심 지키며 세상을 관조하며 사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 대통령이 통합을 내세우며 발탁했던 보수 인사가 벌써 세 번째 물러나게 된 상황입니다. 이루라 기자, 이 대통령의 이른바 통합 행보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다 자진 사퇴한 강준욱 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과 올해 1월이죠. 갑질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지명 철회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이병태 부위원장까지 벌써 세 번째 보수 인사 영입에 실패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중도 보수 진영 인사에 대한 영입 규조를 고수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지만요. 뉴 이재명 인사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인물일 수 있는 이 전 부위원장 사퇴로 이재명 정부의 통합의 명분은 퇴색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 부위원장 자진 사퇴로 마무리된 상황에 더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데요.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공직자의 발언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서면 브리핑으로 입장을 가름했습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SNS에 사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5.18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원포인트 개헌 과제다라면서 이 화제를 전환하기도 했습니다.